네, 엘리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늦은 저녁 때도 이렇게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차트를 갖고 왔고, 그 다음에 문화일보 기사인데, 거기에 제가 살을 덧붙여 가지고, 거의 이게, 버블 세븐 상투기랑 너무너무 닮아서, 비교 차트를 만든 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음, 여러분들 아마 약간 섬뜩한, 네. 그런 분위기를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대출자 80.4%가 변동금리. 0.5%포인트 오르면 연 이자 부담 5조 8천억 증가. 버블세븐 꼴난다. 예, 요 멘트는 제 멘트예요. 제가 차트 만들어서. 버블세븐 꼴난다. 차트가 금리 상승하는 이게 추이나 이 그래프 시점이나 이게 진짜 2006년, 2007년도 버블세븐 상투기랑 너무너무 닮아서 여러분께 부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먼저 기사를 볼게요.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제가 빨리 진행하려고 동그라미를 쳐왔어요. 문화일보 가계대출자의 80.4%가 변동금리 선택. 금리 0.5%포인트 오르면 연 이자 부담 5조 8천억 증가 해가지고 주택담보대출 신규 기준 동시 차입 비중, 신용대출과 전세대출을 동시 차입하는 비중이 계속 2년 연속, 3년 연속 계속 는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DSR 40% 넘는 사람도 29%나 되고, 어이고. 특히 다중채무자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다. DSR 40% 넘는 이 차주 비중이 올해 1분기 증가한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DSR 40%예요. 기준은 이 수치의 기준은 금융당국이랑 하느니 고위험 채무자를 분류하는 기준이래요. 근데 이 40% 넘는 사람들이 다중채무자여서 만약에 금융위기가 오면은 과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금융위기는 불과 그 2, 3%의 그 부실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전부 다가 부실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다. 뭐 그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딱 그거네요. 그리고 여기서 변동금리를 택했던 사람이 80.4% 이거 조금 줄은 거예요. 제가 지난달 때 막 81점 몇 프로라고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조금 줄었어. 그래도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리고 금리를 주담대 변동금리를 크게 올렸대요. 그리고 거의 5% 되는 것도 있대요. 어이구, 야, 5%면 이거 특히 금리 상승기에는 다중채무자가 가장 취약한 부분인 만큼 윤창현 의원이 국힘당 의원인데 경제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죠. 교수님이시니까 하여튼 취약한 사람들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 그런 유의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제가 그래프로 정리를 해볼게요. 뭐 변동금리가 많이 늘었어.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 는 거야?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 금리 상승기와 하락기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일단 우리가 시중금리가 매일매일 몇 프로 오르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국채 3년물로 최근에 얼마나 급하게 오르는지, 시중금리가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 국채금리랑 방향이 같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일봉인데 이게 9월달이가 보세요. 요게 9월달이에요. 요게 10월달이에요. 요 기울기 보세요. 지금 8월까지는 3년물이 거의 안 움직였어. 그리고 금리 그 기준금리 올릴 때 8월 12일 8월 12일이었나요? 어쨌든 8월 12일인가 그랬죠. 이때 금리 올렸죠. 그때도 별 변동이 없었는데 갑자기 9월부터 그래. 이게 느낌이 이주열 총재 하는 말을 보니까 이게 한두 번 올리고 말 게 아니야. 연속적으로 막 올리고 뭐 2, 3년 동안 계속 올리면은 진짜 2% 3%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말이야 뭐 1% 초반에서 멈출 것이 1.2% 1.25? 요 정도가 마지노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올라요. 장기금리 올리는 거 보면 이 단기금리 올라가는 거는 유도 아니야 지금. 2달 동안 이렇게 올랐어요. 이거를 주봉으로 조금 더 깨끗하게 좀 볼게요. 자, 주봉입니다. 요 기울기 보이세요? 요 기울기. 이게 어제 오늘 일이거든요. 어제 오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주봉이 이거예요. 근데 오늘 조금 눌리고는 있는데 내일 모레는 이게 줄 것 같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요. 이걸 월봉을 볼게요. 월봉 보세요. 월봉.
이 월봉을 기울기를 보세요. 요 월봉의 기울기가 제가 어저께도 이거 방송 한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걸 갖고 왔냐면 3년물, 10년물 지금 10년물이 장기물이고 1년물 할까 하다가 그냥 3년물이 가장 보편적이니까 3년물로 한 이유는 우리가 시중금리가 막 올라. 국민은행 따르고 뭐 우리은행 따르고 다 그러는데 오르는 건 알겠는데 수치적으로 눈으로 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제가 국채 선물 국채 금리로 갖고 온 거예요. 3년물 단기 금리로. 이거 완전히 무슨 개별 주식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닥쳐 있는 금리 상승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장감을 느끼게 하려고 현실감을 느끼게 하려고 핸드폰을 캡처한 거고 제가 장기 금리를 갖고 왔어요. 자, 이 차트 여러 번 몇 번 보여드렸던 건데 상당히 차트가 복잡하죠. 이게 차트가 세 장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가 빠졌구나. 하하, 참 빠졌네. 하나가 빠졌네요. 자, 일단 요거는 이 차트가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요 차트가 먼저 나와야 돼요. 차트. 요거는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 만든 제가 만든 1996년부터 나온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예요. 실질 지수예요. 물가로 환산한 거. 그 다음에 요 하늘색 파란색은 이게 감정원이네. 감정원. KB 아니고 KB는 좀 더 올랐을 거고요. 감정원은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래갖고 물가로 환산하면 전고점 근처야. 어쨌든 이거를 바탕으로 하고 여 위에다가 금리를 요게 금리예요. 금리. 요 밑에 위에서 내려오는 게 금리고 요는 환율을 그냥 보너스로 넣은 거예요. 여기에 초록색은 우리나라 기준금리 지난 8월달에 올렸다가 9월달에 쉰 거. 그 다음에 요 빨간 거는 그 10년물 국채금리 저항선 돌파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 분홍색이죠. 분홍색 요거. 분홍색. 요게 3년물이에요. 3년물. 조금 요거 하려는 게 아니었고 원래 여기에 죄송한데 그냥 할게요. 요거 있죠. 요거 밑에 요게 원래 따로 있어가지고 좀 깨끗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안 했네. 왜냐면 제일 지금 오늘 방송하려는 게 요거거든요. 빨간 거요. 빨간 거 요거 하다가 갑자기 올랐죠. 이거를 여기를 잘 보면은요. 이렇게 볼게요. 자, 요 빨간색 요게 뭐냐면요. 변동금리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49.4%로 돼 있죠. 그러니까 2년 전에는요. 49.4%가 저점이고 한 50%였어. 50%. 즉 변동금리 반, 고정금리 반이었어요. 반반 치킨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뚝 떨어지고 나서 이거 기준금리가 뚝 떨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고정금리는 초기에 그 이자가 부담이 크거든요. 변동금리는 초기에 이자가 부담이 적어요. 0.5%에서 1% 가까이도 차이가 날걸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리가 싸고 이 저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고 기준금리도 계속 동결이니까 변동금리를 계속 신규로 특히 연끌들 한 젊은 친구들이 변동금리 한 거야. 올라봤자 얼마 오르겠냐 하면서 이게 81.5까지 갔다가 지금 줄은 거야. 줄은 거. 그나마 줄었어요. 이거 최신 데이터 제가 2달치를 업데이트 했어요. 어쨌든 10명 중에 2명은 고정금리고 8명은 변동금리예요. 근데 이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올라오면 지금 금리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 차트 아시겠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원래 이게 세 장을 따로따로 설명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좀 보기가 좋은데 요거는 주택 가격 지수예요. 그리고 여기서 연끌들이 많이 샀잖아요. 연끌들이 2, 3년 동안. 근데 이때 변동금리를 많이 엄청 대출을 많이 해줬잖아요. 대출이 늘면서 젊은 층들이 변동금리를 갔어. 왜? 금리가 워낙 싸고 앞으로 올라갈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미 80%가 넘었단 말이야. 변동금리 비중이. 여기서부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그 친구들 빼도 박도 못하게 금리 올라가는 걸 그대로 원팡 뒤집어 써야 돼. 문제는 기준금리 0.25밖에 안 올랐는데 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준금리 가지고 이자 내는 거 아니잖아요. 시중금리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이자를 내는데 아까 문화일보 뉴스에서 보셨듯이 금리가 엄청 올라가고 있다고 지금 5%짜리도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요 차트는 지금 변동금리 비중 때문에 요거 빨간 거 요거 때문에 제가 한 거고 오늘의 목적은 요거예요. 요거. 자, 요거는 위쪽은 97년부터 96년, 97년, 98년, 2002년 해갖고
6년, 7년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해갖고 2012년까지 11년까지네. 12년 전에 이게 버블 세븐 당시에요. 그거 갖다가 밑에다가는요. 박근혜 정부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2012년 11년 말 요 정도 이때부터 지금 이거 김현미 대통령은 이거 옛날에 장난으로 넣은 건데 그냥 냅둘게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뭘 맞췄냐면요. 98년 6월 달을 바닥으로 놓고 지금까지 8년 5개월 올랐거든요. 버블 세븐 때까지 2006년 11월까지. 근데 지금 13년 1월을 바닥으로 보면 딱 바닥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딱 당선되고서 취임하기 직전이 바닥이었어. 그때부터 서서히 오르다가 급하게 오르고 있어. 이게 8.7년이에요. 그러니까 두 달 정도, 이때보다 두 달 정도 더 올랐어요. 기간은 비슷해요. 8.5년이나 8.7년이나 그게 그거지. 근데 문제는 시중금리를 잘 보세요. 위에를 볼게요. 자, 금리가 떨어지니까 여기 보시면요. 요 초록색은 가계대출금리고요. 우리가 보통 보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주황색. 나중에 신용대출금리는 여기서 따로 나와요. 자, 다시 보면 금리가 하락기에 대출도 많이 해주고 하니까 아파트 값이 막 올랐어요. 계속 올랐어요. 그다음에 근데 여기서부터는 금리가 올라요. 오르죠? 오르는데 워낙 과거에 비하면 금리가 워낙 싸잖아. 5%여도 여러분들 10% 하다가 5% 하니까 엄청 싼 거지. 그죠? 상대적인 거잖아요. 지금 3% 하면 엄청 비싸다고 그러지만 그 당시는 10%에 비하면 5%가 싼 거라고. 그래갖고 금리가 올라도 견딜만해. 아이고 저금리인데 뭐라고 아파트가 올라. 그래서 금리가 또 올라. 아파트도 같이 올라. 근데 어느 순간 임계치가 되면 이 정도가 되면 여기까지는 버텼던 사람들이 이제 못 버티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6% 7% 이렇게 되니까 6% 넘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파트가 폭락을 하는 거예요. 폭락을. 버블세븐이 여기서 터진 거라고. 특히 강남권들 강남 서초, 음마, 렉슬, 목동 아파트 이런 데들 있잖아요. 또 저기 용인 수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를 못 버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금리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가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수준까지는 임계치까지는요 괜찮아. 버텨. 아파트가 더 오르는데 뭐. 근데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이 정도 임계치를 하니까 이때부터 아파트가 폭락을 하는 거야. 오르기도 많이 올랐고 이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고. 자, 근데 보세요. 지금도 2013년부터 보면요. 금리가 신용이자도 싸고 주택담보대출도 싸고 합친 가계대출 금리가 엄청 싸. 계속 떨어져. 그리고 계속 여기까지 떨어져. 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19년 8월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여기까지가 끝이야.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더 이상은 안 떨어져요. 그냥 횡보예요. 횡보. 그러니까 떨어질 때까지는 아파트가 막 올라.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횡보하거나 오르는데 아파트 또 올라. 또 아파트가 여기서 올라. 2.8에서 3.9인데 이 정도면 건들만해. 왜 5% 6%일 때도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금리가 신용금리, 가계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오를 때 같이 오른다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임계치까지는 이때처럼.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아파트가 곧장 빠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같이 올라. 금리도 오르고 사이좋게 아파트도 오르고 하다가 어느 임계치가 오면 벌써 지금 신호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이러면서 얘는 또 계속 올라. 그럼 아파트는 빠져. 금리는 계속 올라. 걔는 계속 빠져. 이런 사태가 똑같이 벌어진다고. 역사는 반복한다고. 물론 이런다고요. 사람들이. 야, 아파트 금리 5% 6%일 때도 올랐어. 그때는 대출금리 1억이었으면 지금은 3억 5억이라니까. 규모가 다르다. 규모가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그 당시는 60%였는데 지금은 110%야. 110%. 얼마나 많이 대출을 받았으면. 5%일 때 1억이랑 3%일 때 2억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이자는? 그쵸? 그러니까 금리 올라갈 때 아파트가 올랐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니까. 과거의 사례를 보면요. 어느 시점 임계치가 되면 금리가 계속 오르는 거를 아파트가 못 받쳐주고 급락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문화일보에 제목이 뭐였지?
대출자 80.4%가 변동금리. 이것도 조금 줄은 거야. 근데 여기 이거 하나 빼먹었다. 이거 빼먹을 뻔했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제가 두 달 연속 조금은 빠졌겠다 그랬죠. 81.5에서 한 1% 정도 빠진 거야. 근데 밑에 있는 초록색은 계속 늘죠. 이거 늘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신규예요. 신규. 처음에. 그다음에 그러면 신규가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있으면은요. 그 기존이 될 거 아니야. 기존. 잔액 기준이 될 거 아니야. 잔액 기준. 처음에 신입사원이면 신병이면 나중에 몇 달 지나면 기간병 되잖아요. 기존에 있던 옛날 병사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결국 이동평균사랑 따라 올라간다니까 얘가 계속 준다. 얘에서 준다. 그래도 얘는 올라가요. 왜? 기존에 얘네들이 자꾸 편입이 되잖아. 얘네들이 이제 얘로 끼어들으니까 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얘네가 빠질 때는 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이래서 차트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초록색은 잔액 기준, 빨간색은 신규 대출이에요. 근데 얘 신규 대출이 여기 오르면은 얘는 뒤따라 오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꼭 이동평균선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자, 정리합니다. 지금 오늘 중요한 거 이거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맞을 것 같지 않아요? 물론 두세 살은 차이가 날 수 있어. 왜냐면 이때 금리 저점보다 이때 금리가 몇 달 차이 나잖아요. 이거 그렇잖아요. 한 두세 달 차이 나잖아. 2, 3개월 정도. 그쵸? 그러니까 이 고점도 2, 3개월 있다가 날 수 있다고. 이때랑 한 2, 3개월 있다가 날 수가 있다고요. 지금 한 2, 3개월 정도 좀 약간 오차가 생기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기준으로 몇 개월 후, 그 다음에 얘 기준 몇 개월 후, 이걸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용한 자료죠. 저는 차트가 진짜 다양하고 뉴스에 맞는 아주 정확한 가공 실력이 있죠. 칭찬해 주세요. 포상이가 일주일 갔다 올게요. 저 혼자서. 자, 음악을 틀고 또 마쳐야죠. 네. 오늘은 음악을 이걸 틀게요. 자, 여러분들 밤늦게 영상 잘 보시고 제 영상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제목만 보고 관심 있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